7시 59분입니다. 이제 8시 정각되면은 시작을 할 거고요. 네. 지금 제가 간단하게 우리 사이버 대학의 자랑인 백영철 교수님 소개를 하고, 음, 그리고 백영철 교수님께 이제 호스트를 넘겨드리면서 이제 강의를 할 건데,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격증 시험 대비 특강이란 거를 하면 좀 어떻게 보면 홍보를 쓸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학우님들의 자격증이 건축기사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이거에 대해 부응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총장님이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럼 8시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건축도시계획학과 주최하는 정기 건축기사, 실내건축기사, 도시계획기사 자격증 시험 대비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건축 시공 및 적산을 본교에서 해주시는 본교 배경철 교수님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 교수님은 한양대학교에서 건축공학 학사와 건설관리학 대학원 석사를 취득하셨고요. 현대건설, 우리나라 그냥 최고의 건설회사죠. 현대건설에서 현장, 본사, 공무. 공무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 합니다. 예, 공무과장을 역임하시고, 그리고 또 현대 아산에서 역시 현장 소장과 본사 조달팀장, 그리고 현재 자이 S&D, 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이 본사에서 조달 부분 구매 팀장, 거의 부장님이시죠. 팀장급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면 어, 이어서 백영철 교수님께서 오늘 건축 시공과 적산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뭐 공부를 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약 1시간여 정도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이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배경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온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대면으로 만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어쩔 수 없죠. 앞에서 제 소개는 들으셨을 거고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건축 시공입니다. 건축 시공 20문제가 나죠. 20문제가 났는데 다 일단은 필기니까 객관식으로 다 나게 됩니다. 지금 출제 경향을 한번 볼까요? 최근 10년간 기출을 문제를 보면은 가장 많이 난 게 역시 철근 콘크리트. 교수님, 잠깐 화면 공유 좀 부탁드릴까요? 간단하게. 예, 아까 전에 공유 버튼 누르시고, 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중앙에. 예. 자, 보입니까? 네, 예, 바로 아주 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입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축 시공 과목입니다. 건축 시공은 20문제 나고요. 보시는 것처럼 철근 콘크리트가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공사, 기초공사, 또 조정 및 석공사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적산 쪽이 2문제 정도 날 것 같고요. 나머지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토공사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문제, 3문제 하면은 거의 뭐 3분의 1 이상이 요 세 부분에서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 골고루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느 파트를 뭐 집중적으로 한다기보다도 아마 전반적으로 내용을 캐치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건축 시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기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출 문제 꼭 풀어 보셔야 되는데 기출 문제 보시기 전에
일단 내용을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 뭐 참고서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거 가지고 공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어떤 참고서라도 좋으니까는 일단 개념부터 잡고 기출 문제를 보시는 게 여러모로 편하게 가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정독을 좀 하시고 그리고 제가 조금 있다가 중요 포인트는 한번 짚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위주로 보시고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나머지 부분들도 같이 좀 봐주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음, 건축 시공 총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론 보시면은 총론에서도 심심찮게 문제가 나곤 합니다. 한 문제에서 계약까지 합쳐서 두 문제 정도 나고 있고요. 건축 시공의 관리 요소에서 공품 원안 그리고 다섯 가지 하면은 네 가지 플러스 환경 관리, 공정 관리, 품질 관리, 원가 관리, 안전 관리, 그리고 환경 관리 이렇게 다섯 가지 요소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구분하시는 거는 반드시 좀 외워 주시는 게 좋겠고요. 건설 생산 주체, 관계자 뭐 관리 기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주체 하면은 아무래도 설계자, 또 시공자, 그리고 발주처, 시행사가 있겠죠. 그렇게 세 가지가 건설 생산의 주체가 될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는 게 공사 감리자의 업무입니다. 공사 감리자의 업무가 착공 전, 착공 시, 또 시공 시, 완공 시 해서 세부적으로 좀 요거는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들은 뭐 이렇게 크게 보실 거는 없으실 것 같고 시공 관리 기법으로 넘어가자면은 EC화, VLCC 또 컴퓨터와 린 컨스트럭션이 있는데요. EC화 같은 경우에는 협의의 턴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 설계, 본 설계, 그리고 시공만 어, 맡게 되는 협의의 턴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이제 광의 TK 턴키라고 하면은 기획부터 유지보수까지가 광의의 턴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C화는 협의의 턴키다라는 정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밸류 엔지니어링. V는 기능 나누기 비용. 그래서 이게 관련된 거 정의부터 시작해서 비용 절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좀 요거는 자세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라고 해서 생애 주기 비용이죠. LCC도 여러분들 정의부터 시작해서 내용을 한번 훑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화 같은 경우에는 CAD, 또 요즘 많이 쓰이고 있는 BIM,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 관해서 좀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CIC, 또 CALS, CALS, 그리고 브레인스토밍, 이 뭔지는 내용 개념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념을 한번 잡고 가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요즘 많이 등장하는 게 린 건설입니다. 린 컨스트럭션이라고 해서 후행 작업의 요구에 따라 선행 작업이 진행함으로써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린 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한 정의하고 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뭐 시공 순서, 공사계획과 관리 조직에서 시공 순서 요거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 시공 순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공사관리 조직도 가끔씩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계식, 기능식, 또 조합식, 집계식하고 기능식을 두 개를 합친 거 또 같이 한번 봐주시고 장점하고 단점에 관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면은 총론에서는 뭐 크게 문제 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찰하고 계약입니다. 이게 좀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파트인데요. 외우고는 많은데 문제는 잘해야 한 문제 아니면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꼭
요거는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크게 이게 계약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 계약 방식하고 업무 범위에 따른 계약이 있습니다. 전통적 계약은 직영은 말 그대로 하도급을 주지 않고 건설사가 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도급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도급을 주면서 하도급 업체와 같이 일을 하는 거죠. 여기에는 공사 실시 방식에 따라 분할 도급 또 공동 도급이 있고요. 공사비 지불 방식에 따라서 실비정산 보수 가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실시 방식에서 분할 도급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크게 네 가지로 전문 공종별, 직종별, 공종별, 그리고 공정별, 공구별 분할 도급이 있는데 요 내용은 잘 좀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도급. 공동도급 하면은 세 가지 이행 방식이 있죠. 공동 이행 방식, 또 분담 이행 방식, 주계약자 이행 방식이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이건 어, 잘 알아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공동도급 같은 경우는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이행 같은 경우는 새로운 조직을 생성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분담 이행 같은 경우에는 공정별 또는 공구별로 나눠서 1공구는 A 회사, B 공구는 B 회사, 뭐 C공구는 나머지 다른 회사 이렇게 공구별로 많이 나눠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분담 이행 같은 경우에 주계약자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연대 책임입니다. 이제 만약에 세 개업체가 하게 된다면 A라는 업체가 주 계약자가 돼서 연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B, C의 연대 책임을 같이 지고요. 그 대신에 B, C의 실적의 반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좀 세부적으로 잘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비정산 보수 가산식은 뭐 흔하지 않은 형태입니다. 이거는 뭐 이상적인 형태이긴 한데 가끔가다 시험에 납니다. 교수님? 그래서 실비 정산 보수 가산식에 네 가지 정도 종류를 좀 익혀두시면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알 필요 없으시겠지만은 그 제목 정도는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부하시다 보면 페이퍼 조인트라고 나옵니다. 이 페이퍼 조인트는 불법입니다. 요거는 공동 도급의 형태를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도급 형태에 참여하지 않고 종이만으로 서류상으로만 참여가 참여를 하는 에, 그 행위를 공동 도급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불법이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해서 SPC라고 있습니다. 스페셜 퍼포즈 컴퍼니에서 특수목적 법인이 있는데 요거는 합법적인 겁니다. 이것도 물론 페이퍼 컴퍼니이긴 하지만은 요거는 실제적으로 SPC를 한 후에 공동도급을 또는 코스트 시험을 구성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SPC도 한번 알아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턴키 같은 경우에 업무 법인에 따른 계약 방식으로 일괄 턴키 계약이 있고요. 건설 사업 관리, 또 건설 프로젝트 관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 사업 관리 같은 경우에는 협의의 턴키를 말씀드린 거고, 프로젝트 관리, PM 같은 경우에는 광의 턴키를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CM 같은 경우는 CM4P 방식하고 CML 리스크 방식 두 가지가 있죠. 그 내용 확인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파트너링 방식이 있습니다. 파트너링 방식은 발주자 또 설계자, 시공자가 같이 머리를 맞대서 시공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주자가 직접 설계 시공에 관여한다는 거. 그 정도 포인트를 한번 알고 계시는 게 좋겠고요. 또 성능 발주 방식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는 설계에서 시공까지 건물의 요구 성능만을 제시하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도급자가 알아서 가지고 오는 방식이 되겠고요. 우리 또 SOC 같은 경우에 사회 간접자본 시설 같은 경우 BOT, BOO, BTO, BTL 요 방식에 대해서 요건 좀 세부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부 내용은 생략하는데 여러분들 뭐 참고서 보시면은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는 꼭 좀 요거는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BTO하고 BTL 같이 묶어서 차이점이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BTO 같은 경우에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최종 이용자의 사용료를 받아서 건설비를 충당을 하는 거고요. BTL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시설 임대료를 가지고 사업비를 충당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입찰 방식은 경쟁 입찰, 그래서 공개, 제한, 지명 입찰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확인해 두시고요. 특명 입찰, 소위 말하는 수의 계약, 한 업체와 계약을 하는 거. 그래서 요 경쟁 입찰 같은 경우는 세 가지 경우, 또 특명 수의 입찰 같은 경우 한번 알아봐 주시고, 제한 경쟁 입찰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시공액별로, 또 실적, 또 PQ, 사전 심사별로 해서 제한 경쟁 입찰을 붙일 수가 있다는 거 뭐 알아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입찰 방식의 특징에서 특명 입찰, 또 공개 경쟁 입찰, 지명 경쟁 입찰, 제한, 요 네 가지 종류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입찰 순서는 입찰 공고가 뜨면은 참가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견적을 하고, 입찰 등록을 하고, 계약을 하고, 착공에 들어간다 하는 요 다섯 가지, 어, 여섯 가지 단계가 되겠네요. 여섯 가지 스텝을 알아봐 주시면은 좋겠고요. 나머지들은 뭐 크게 뭐 외우거나 할 만한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낙찰자 선정 방식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낙찰자 선정은 우리 지금 조달청에서 시설 공사할 때 낙찰자 선정 방식은 요 다섯 가지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서에 보시면 뭐 부찰제, 최저가 낙찰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미 다 폐지가 됐고요. 적격 심사, 종합 심사, 그리고 턴키, 대한 기술 제한이 최종적으로 조달청에서 현재 쓰이고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격 심사 낙찰제는 100억 미만 공사에 쓰이게 되, 쓰이고 있고 PQ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입찰자 중 예가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하는 자 중에서 계약 이행 능력하고 입찰가를 고려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심사제, 종심제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국가계약에서는 종심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지방계약에서는 종합평가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심사제 같은 경우에는 300억 이상 공사, 또 300억 미만은 간이형 종합심사제라고 해서 조금 간략화된 종합심사제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PQ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자의 공사 수행 능력, 또 입찰 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평가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를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 정도는 일반 공사에서는 이 정도로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대형 공사라고 해서 일괄 대한 기술 제한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형 공사라고 하면은 300억 이상의 신규 복합 공중을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신규 복합 공중이라고 하면은 음, 조달청에서 별도로 지정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300억 이상 일반 공사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괄 입찰은 턴키 입찰이 되겠고, 대안 입찰은 입찰자가 설계 원안을 변경을 해서 입찰에 참여하는 걸 얘기하는 게 되겠고, 기술 제한 입찰은 크게 기본 설계 또는 실시 설계 제안을 해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섯 가지 정도는 필히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겠고요. 다음으로 적산에 넘어가면은 적산에서는 사실 외울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필기에 나와 있는 적산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필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깊이 들어가는데 여기 필기에서의 적산 같은 경우에는 뭐 1분 30초 정도밖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고 바로바로 공식을 외워서 써먹을 수 있는 에,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비의 구성 같은 경우에
직접비가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경비로 나뉠 수가 있겠고, 그게 순공사비가 되고, 공사 원가가 되고, 총 원가가 되겠고요. 나머지 간접비, 현장 경비, 일반 관리비, 부담금, 뭐 이윤, 이게 별도로 간접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개의 직접비하고 간접비를 합쳐서 총 공사비, 면적 가격이 되겠고요. 공사비의 내용은 뭐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경비 요거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써놓지는 않았는데 할증률이 있습니다. 할증률이 요것도 한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알아봐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시멘트 창고 면적 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오죠. 요거는 실무에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쓸 일은 없는데 시험에는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시멘트 창고 면적은 반드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비계 면적하고 동바리 면적을 구하는 게 있는데 옆면적 또는 상층 슬라브 높이의 90%를 적응시킨다는 거. 그 정도 내용을 알아봐 주시는 게 좋겠고 시간이 되시는 분은 터파기량 정도 터파기량 독립기초 줄기초에 나오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토량 환산 개수 또 L하고 C하고의 관계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는 게 좋겠고 건설 기계 1인당 1시간당 작업량 이것도 같이 알아봐 주시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좋겠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 써놓은 것들만 하셔도 뭐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공사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소요량 1대 3대 6 비율, 또 1대 2대 4대 비율일 때 시멘트 모래 자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벽돌 수량 산출하는 거. 그래서 0.5비하고 1.0비, 1.5비 정도는 가지고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표준형을 얘기하는 거고요. 벽돌 같은 경우는 표준형을 얘기하는 거고, 블록 같은 경우는 기본형 얘기하는 겁니다. 블록도 음, 기본형 13장 들어간다는 거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 벽돌 같은 경우에는 쌓기 모르타르량도 같이 가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표준형 얼마가 들어가는지. 1000매당입니다. 1000매당. 한 매당이 아니고 1000매당. 루베 0.25 루베, 0.33 루베, 0.35 루베. 뭐 들어가는 거 필히 확인하시고 들어가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은 적산에서는 크게 문제 될 거 없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 여기 나오지 않는 거 그 정도로 알아봐 주시면은 뭐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정 같은 경우에는 공정표 종류, 그래서 네트워크 공정표, 횡선식, 또 사선식, 또 LOB 이렇게 있는데, 요거 종류가 어떤 건지 개념 정도 파악하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네트워크 공정표, 가장 중요한 게 네트워크 공정표가 되겠죠. 실기에서도 네트워크 공정표는 반드시 아시고 들어가야 되는 파트이기도 하고, 또 네트워크 공정표 그리는 법까지 실기에서는 아셔야 되는데 필기에서는 그것까지는 뭐 아실 필요는 없겠고 퍼트하고 CPM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비교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비교를 묻는 문제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그리고 용어 EST, EFT, LST, LFT 그리고 토탈 플로트, 프리 플로트, 또 디펜던트 플로트가 뭘 의미하는 건지 용어 개념은 알고 가시는 게 좋겠고요. 시간이 되시면은 일정 계산까지 하실 수 있는 거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테니까는 플로트 여유 시간 계산하는 거 정도만 알고 들어가셔도 많이 알고 들어가신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단축법에는 MCX라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아셔 두시면 좋겠고 MCX에서는 비용 구배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비용 구배가 뭔지 요거 아시고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품질 관리 순서 PDCA 있죠? 대명의 관리 사이클 4단계 PDCA
A, plan, do, check, action. 요 네 가지는 꼭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 품질 관리 도구 7가지 종류 있습니다. 요거 히스토그램, 특성 요인도, 파레토도, 체크시트 관리도, 산점도, 층별. 요거 각 컨셉 내용을 꼭 개념을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주 나오는 파트가 또 요 파트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개념 정도는 어, 아시고 가야 되겠고, 특성 요인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피쉬본 다이어그램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물고기 가시처럼 생겼다고 해서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가설공사, 요거는 뭐 한 문제 나오거나 아니면 나오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통가설하고 직접가설이 어떤 게 있는 건지, 공통가설은 어떤 게 있고 직접가설은 어떤 게 있는 건지 아시면 좋겠는데, 공통가설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으니까 직접가설만 어떤 게 있다라는 거, 기준틀, 비계, 안전시설, 보양재료, 또 건축물 현장 정리가 직접가설에 들어간다는 거. 이 정도 내용만 알고 계시면은 나머지는 공통가설에 들어간다는 거 정도 아시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공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게 집안조사가 중요하게 다뤄지겠죠. 집안조사에는 크게 지하탐사법, 또 보어링, 사운딩, 또 샘플링, 지내력 시험이 있고요. 제목 정도, 그리고 개념 정도는 아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사운딩, 표준 간입 시험, 모래에서 시험을 하는 거고, 또 베인 테스트, 요거는 점토해서 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표준 간입 시험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63.5kg, 75cm, 샘플러 30cm 관입, 모래지반. 요거 꼭 확인해 두시고 가셔야 된다. 이거는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N값이 있는데 N값 정도도 알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N값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나오게 됩니다. 브레인 테스트 점토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내력 시험, 샘플링도 한번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내력 시험은 평판 제하 시험, 그리고 말뚝박기 시험, 제하 시험이라고도 얘기하는 거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평판 제하 시험, 음, 가장 많이 하는 겁니다. 그 제하판을 설치해서 30cm, 지름 30cm의 제하판 설치해서 시험을 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이제 토공사로 넘어가면은 흙의 액상화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흙의 액상화 현상, 이거 예전에 많이 문제가 됐던 내용이니까 꼭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래 집안에 어, 순간적인 충격이 강해졌을 때 간극수압 상승, 간극수압 알아두시고 유효 응력, 요 핵심을 알아두시고 전단 저항 상쇄, 요 핵심을 알아두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상화 현상 꼭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모래와 점토의 특성, 모래는 어떤 특성이 있고 점토는 어떤 특성이 있다 하는 것 정도는 비교해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간극비하고 간극률, 또 함수비, 함수율 정도도 가지고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 정도까지는 뭐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고, 지방계량공법에는 탈수 및 배수, 다짐, 또 치환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알고 계시는 게 좋겠고요. 탈수 배수 공법에는 웰포인트 공법, 샌드 드레인 공법, 또 생석계 말뚝 공법, 이 정도는 내용을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짐 공법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굳이 이것까지는 뭐 아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뭐 아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머리 복잡한데 뭐 그것까지는 꼭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치환공법도 어떤 게 있다라는 것만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흑마기 종류, 그래서 지하 연속벽, 또 어스안카 두 가지 종류, 한번 알아봐 주시고, 또 지하 연속벽에 슬러리원 공사가 있다는 거, 요거는 꼭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까지 요거는 다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흑막이 붕괴, 히빙, 보일링, 파이핑 현상. 요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내용이 어떤 건지, 히빙 현상이 무엇인지, 보일링 현상이 어떤 건지, 파이핑 현상이 어떤 건지. 히빙 현상에서 핵심 포인트는 점토 지방이 되겠고요. 보일링 현상에서는 모래질 지방이 되겠습니다. 그 포인트 되는 핵심어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흑마기 현상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방지 대책까지 같이 읽어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스안카 같은 경우에는 개념하고 시공 순서 정도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하 연속벽, 슬러리 월 같은 경우에는 벤토나이트 용액 쓴다는 거, 또 장점이 어떤 게 있고 또 단점이 어떤 게 있는지, 장점 같은 경우, 특히 장점 같은 경우 어떤 게 있는지 알아봐 주시고, 안내벽, 가이드월 설치한다는 거 꼭 확인해 주시고, 설치 목적까지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는 가이드월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이제 기초공사에서 부동치마 원인하고 방지 대책 한번 읽어봐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기술사 시험에는 뭐 빼놓지 않고 나오는 건데, 기사 시험에서도 원인하고 대책 정도는 읽어봐 주시는 게 좋겠고, 언더피닝, 기존 건물의 지방과 기초를 보강하는 공법이다 하는 거 한번 읽어봐 주시고, 그리고 언더피닝이 어떤 건지,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 건물의 지반과 기초를 보강한다는 거 내용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말뚝, 기성 콘크리트 말뚝, 소위 얘기하는 PHC 말뚝하고, 건축에서는 뭐 PHC 말뚝만 거의 대부분 쓰니까요. 또 현장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이 정도. 그래서 기성 콘크리트 말뚝에는 무소음 무진동 공법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워낙에 요즘엔 그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무소음 무진동 공법에는 프리보링, 뭐 워터젯 공법, 압입 공법, 또 중물 공법 이 정도 어떤 게 있는지 확인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현장 콘크리트 말뚝에는 관이공법이 있는데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관이공법은 사실 문제를 내면 안 되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굴착공법, 여기 나와 있는 어스드릴, 베노토 공법, RCD, 그리고 프리팩트 네 가지 정도는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 어스드릴 같은 경우에는 부착기계가 드릴링 버켓이라는 걸 사용을 하고요. 공벽 보호로 벤토나이트 쓴다는 거 확인해 두시고, 적용 지반은 점토 지반이라는 거 꼭 확인해 두시고, 베노토 복 같은 경우는 해머 그랩을 사용을 하고요. 부착기계로 공벽 보호는 케이싱으로 공벽 보호를 하고, 적용 지반은 자갈, 그리고 RCD, 리버스 서큘레이션 드릴 같은 경우에는 특수 비트하고 석션 펌프라는 걸 불착기계로 사용을 하고, 정수압 0.02 메가파스칼을 항상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건 사질하고 암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구분하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팩트 공법 같은 경우는 CIP, PIP, MIP 요 세 개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CIP 같은 경우에는 자갈하고 모르타르를 같이 써는 겁니다. 그리고 PIP 말뚝 같은 경우에는 흙을 빼내고 몰탈만으로 시공을 하는 거고요. MIP 말뚝 같은 경우에는 흙과 모르타르를 혼합한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정도까지만 아시면은 뭐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근 콘크리트는 가장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죠. 특히 이제 철근, 거푸집, 또 콘크리트. 이런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내용이 많은데도 또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는 꼭 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철근, 이음의 기준해서 큰 응력을 받는 것은 엇갈리게 이음한다. 이런 이음의 원칙 같은 것을 좀 알아두시고, 이음의 기준 좀 알아주시고요.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철근의 이음 방법, 그래서 겹침 이음, 뭐 용접 이음, 가스 압접, 또 기계접 이음, 이 정도는 알아봐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정착 길이 같은 경우, 정착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요거는 정착 위치로 틀린 것을 또는 이음 위치로 틀린 것을 하면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철근의 간격, 어, 25mm 이상, 또 철근 공식 이름 이상, 또 구물제 최대 치수 3분의 4 이상, 3분의 4배 이상, 이 정도 세 가지 케이스만 아시고 가는 게 뭐 상당히 좋겠고요. 철근 피복 두께 같은 경우에는 요거 조금 고민이 되는 게 사실은 요거 피복 두께까지 다 아시면은 좋겠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니까는 20mm에서 100mm까지 흙에 접하는 부분 영구히 묻히는 거는 75mm다. 이 정도까지 이 정도만 좀 확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철근 조립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초, 또 기둥, 벽, 보, 슬래브. 그래서 다섯 가지 스텝으로 철근이 조립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거푸식 같은 경우에는 거푸식 부속 재료가 은근히 잘 나와요. 그래서 격리제나 긴장제, 간격제 이런 것들 또 박리제 이게 어떤 건지 내용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이제 설계시 고려할 것, 거푸집 설계시 고려 사항이 어떤 게 있느냐 해서 고슬래브 밑면 또 벽 기둥 보호 밑면은 어떤 걸 고려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고 콘크리트 치갑이 있습니다. 치갑 같은 경우에는 뭐 콘크리트가 많아질수록 치갑이 많이 걸리지만은 일정 높이 이상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기둥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1m 밑에까지 층압이 2.5톤 per 제곱미터. 또 벽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0.5m, 밑에서 층압은 1톤 per 제곱미터 정도 아셔주시면 좋겠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층압에 미치는 영향, 뭐 속도라든지 콘크리트 비중, 뭐 거푸집의 평활도, 타설 방법, 시멘트의 종류, 등등 거푸집 그 치갑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게 있는 건지 또 치갑이 클수록 뭐 속도가 빠를수록 치갑은 어떤 영향이 있는지 또 콘크리트가 묽을수록 치갑은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거까지 같이 알아봐 주시는 게 좋겠고요. 거푸집 종류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좀 알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클라이밍 폼이 뭐고, 갱 폼이 뭐고, 테이블 폼이 뭐고, 또 플라잉 폼이 뭐고, 터널 거푸집이 뭐고, 슬라이딩 폼, 트래블링 폼, 보호빔, 패코빔. 또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훌륭하게 아시는 건데, 보호빔, 패코빔까지는 뭐 무지주공법에 나오는 거는 굳이 아실 필요는 없어도 클라이밍 폼, 갱 폼, 테이블 폼, 플라잉 폼, 터널 폼, 또 슬라이딩 폼, 트래블링 폼, 이 정도는 내용을 알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데크 플레이트가 뭔지 확인해 주시는 거 중요하겠고요. 다음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시멘트의 분말도 요거 내용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멘트 종류 및 특징.
시멘트 종류 여러 가지 있는데, 뭐 포틀랜드 혼합 특수 시멘트 있는데, 요 종류가 어떤 건지 요거 알아두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골재의 함수량, 뭐 흡수량, 유효 흡수량, 함수량, 표면 수량, 요 내용 어떤 건지 확인해 주시고요. 또 혼화 재료 하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혼화자의, 혼화저의. 그래서 혼화제 같은 경우에는 다량으로 들어간다. 보통 5% 이상 들어가면은 우리가 혼화자의라고 얘기를 하고요. 5% 미만 들어가면 혼화저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혼화제의 종류, 뭐 포졸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큰 제목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호나 저희 같은 경우 이것도 큰 제목 정도, 뭐 A제 같은 경우에는 공기연행제, 그래서 이건 워커빌리티를 좋게 한다, 이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고, 뭐 나머지는 제목 정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물 결합 재배,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시멘트 풀 속에 물과 결합제의 용량비. 그래서 예전에는 물 시멘트비를 많이 썼는데 지금은 물 결합제비가 표준 배합 설계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강도, 내국성, 수밀성을 고려해서 물 결합제비를 산정을 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같은 경우 재료 분리, 그러니까 어떤 때 재료 분리가 일어나느냐, 작업 중에 또 작업 후에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 특히나 작업 후에 블리딩하고 레이턴스가 뭔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알아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붙기 위치, 어디에서 이어붙기 위치를 하는지 위치는 알아주셔야 되고, 콘크리트 이음줄눈의 종류, 이거 꼭 알아봐 주시고요. 나머지 뭐, 양생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내구성 저하의 중성화하고 알칼리 골재 반응. 중성화가 뭔지, 또 알칼리 골재 반응이 뭔지 정도는 아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중성화하고 알칼리 골재 반응. 그래서 꼭 좀 알아가 주시면 좋겠고요. 종류는 저중, 한중, 경량, 메스, 진공, 프리스트레스드, 고강도 유동화.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요거 꼭 뭔지, 뭐를 뜻하는 건지 개념 파악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이제 철골로 넘어가면은 철골, 부재 공장 가공 순서, 이게 가끔씩 또 나옵니다. 원본 변금, 절구 가본, 검록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외웠는데, 요거 순서는 외우지 않으시더라도 대충 어느 순서가 됐는지 이 퍼즐 맞추듯이 맞출 줄 아셔야 돼요, 순서는. 뭐 객관식이니까는 순서 나오면은 그때그때 대비를 해서 좀 하시는 방법을 로 해서 시험장에 가시는 게 좋겠고요. 무력 볼트 특징하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거 정도 아시고 가면 좋겠고, 용접, 맞댄 용접이 뭐고 모살 용접이 뭔지 요거 꼭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결합 종류, 결함 종류, 크랙, 뭐 블로우홀, 슬래그 감싸들기, 크레이터 있는데 요게 또 시험에 잘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꼭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용접에 사용되는 용어 정도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뭐 굳이 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거까지는 뭐 안 알아주셔도 좋겠고, 앵커 볼트 설치는 고나가, 고정 매입, 나중 매입, 기동 매입 공법, 요 세 가지 정도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기초 상부 고름제, 전면 발음, 또 나중 채워넣기, 중심 발음, 또 나중 채워넣기, 십자 발음, 나중 채워넣기 공법, 요 네 가지
요 알아두시면은 좋겠습니다. 요거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방송에서 하기는 조금 그래가지고 그거는 각자 아시는 방법으로 외워주시고요. 그 내용 한번 보시고 개념이 뭔지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비 하면서 가이데리, 스티브 레그데리, 짐폴, 타워 크레인, T형, L형 그 정도 그림하고 내용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조적, 표준형, 뭐 기존형 같은 경우는 알 필요가 없고요. 표준형 같은 경우 마름질해서 뭐 반절, 7호 토막, 반토막, 반반절, 2호 토막 이게 어떤 건지 그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쌓기, 이게 형태별로 나라별로 쌓는 방법이 다르죠. 요거 한번 읽고 들어가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외우시진 않더라도 핵심 포인트, 핵심어만 알고 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또 여기 조적에서는 백화가 되겠죠. 백화의 원인, 몰탈 중에 석회분이 유출돼서 공기 중에 탄산가스하고 결합된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방지법 정도, 대책 정도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 치장 줄눈 형태, 치장 줄눈 형태 알아봐 주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 테두리보, 요거 테두리보의 역할이 뭔지 요거 좀 알아봐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공사, 타일공사. 요거 뭐 한 문제 정도 됐는데 조금 알아두실 게 석재 특성에서 크게 저희 이게 세 가지로 나누죠. 화성암계, 수성암계, 변성암계. 그래서 제목 정도 화성, 수성암계, 변성암. 그래서 화성암계는 뭐 화강암, 안산암이 있고 수성암계, 점토암, 삼, 변성암계는 대리암, 삼남. 이 정도 한 두 개 정도만 알고 가시면 좋겠어요. 석재 가공, 요 제목 정도 확인하고 가시면 좋겠고요. 석재 부침공법에 습식하고 앵커, 트러스 지지공법, 또 GPC 공법, 요거 네 개 개념 확인하시고 넘어가고, 또 접착력 시험, 600 스퀘어미터당 한 장씩 시험한다는 거, 타일 시공 후 4주, 0.39 메가파스칼, 요 정도 알고 가시고, 테라코타가 뭔지 정의하고 특징 확인하시고, 그 ALC 마찬가지로 정의하고 특징 정도 확인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굳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굳이 안 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목공사, 네, 함수율이 어떤 건지, 그래서 상태별 함수율, 또 용도별 함수율, 그 정도는 목공사에서 제일 또 중요한 거니까는 한번 알아봐 주시고, 또 자연건조하고 인공건조, 요게 차이가 뭔지, 특성이 뭔지, 이거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접합, 종류 있죠? 이음하고 연기 맞춤, 쪽매, 요 정도, 쪽매의 종류 정도 알고 가시면 좋겠고, 이음에는 어떤 게 있다. 한 제목 정도만, 큰 제목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쪽매의 종류도 마찬가지로 그림 보면서 어떤 건지 구별하실 수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보강 철물이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꺽쇠, 뭐 볼트, 듀벨, 끼세 같은 경우 어떤 건지 그림 보고서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크게 중요한 게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수지붕 홍통공사 해서 방수공사 안방수 바깥방수가 있는데요. 안방수 바깥방수 특징 요 확인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공법별 분류해서 제목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아스팔트 방수, 천연 아스팔트, 석유계 아스팔트 종류, 특히나 석유계 아스팔트 종류가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액체 방수. 그래서 시멘트 액체 방수는 뭐, 그 방수제를 시멘트 몰타르에 개서 사용하는 건데, 그건 뭐 쉽게 알 수가 있고, 아스팔트 방수하고 시멘트 액체 방수를 비교하는데,
어떻게 비교하는지 특징이 뭔지 그거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동학방수 내용 어떤 건지 개념 정도만 잡고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지붕 홈통 공사에서는 아, 사실 크게 낼 게 없어요. 홈통의 종류 정도? 처마 홈통, 선홈통, 깔때기 홈통, 장식 홈통. 이게 뭔지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창호하고 유리공사, 커튼홀 공사인데요. 이것도 크게 뭐 중요한 거는 없는 것 같고 여기서는 창호 철문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림 보고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특히나 이제 도어 체크, 피벗 힌지, 플로어 힌지 어떤 건지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고, 유리공사에서는 특수유리에서 안전유리, 망임유리, 복층유리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커튼홀 공사, 외관에 따른 분류 있죠? 멀리언 타입, 스팬드럴, 그리드, 또 휘스 타입. 이거 네 가지 종류, 특징 뭔지 기억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시험. 두 가지 종류 있죠? 풍동 시험하고 실물대 모형 시험. 이 내용 어떤 건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정도 그리고 개념 정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이제 도장 미장하고 기타 마감 공사 도료의 종류 특징이 있는데요. 뭐 다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유성 페인트, 수성 페인트, 에나멜 페인트, 유성 리스 정도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도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공시 유의사항, 공사시 유의사항 정도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뭐 바람 강한 날에는 안 한다. 뭐 상식적인 거. 뭐 온도 5도씨 이하, 35도씨 이상. 뭐 습도가 어떨 때, 이런 정도 알고 가시면 좋겠고. 미장공사. 미장공사의 주요 성분, 고결제, 분류해서 기경성, 수경성, 기경성에는 어떤 것이 있고 수경성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제목 정도만 파악해 주시고요. 특히 이제 고결제 주 성분이 되겠죠. 미장공사의 주 성분으로 소석회, 돌로마이트, 석고, 마그네시아 요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요 네 가지 종류에 대해서 제목하고 특징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요거는. 그리고 금속, 단열, 기타에서는 금속 같은 경우에는 크게 날 게 없고요. 코너 비드가 뭔지 와이어라스, 메탈라스, 와이어 메쉬, 펀칭 메탈이 뭔지 아시고 가는 게 중요하겠고요. 단열 공사는 공법 두 가지 있습니다. 중요한 거. 외벽 단열, 내벽 단열, 외단열, 내단열. 두 가지 종류. 차이점이 뭔지 꼭 알아주시고 단열은 외벽 단열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단열재 종류하고 특징에서 단열재 종류 특징 정도 아시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다음 이제 뭐 합성 수지가 있는데 이거는 열 경화성 수지, 열 가속성 수지를 구분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만 알고 가셨으면은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기 뭐 문제가 제가 한 20문제 정도 기출 문제를 넣어놨는데요. 요거는 뭐 한번 쭉 읽어 보시면은 다들 참고서에 뭐 가지고 계신 책에 다 나오는 거니까는 한번 쭉 한번 훑어봐 주시고 네. 그래서 한번 쭉 훑어봐 주시면 좋겠고 기출문제 위주로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PBT에서 CBT 컴퓨터로 이제 시험을 보시니까는 문제 은행식으로 해서 많이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 꼭 알아보시고 그 전에 개념 먼저 잡는 거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정독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정도로 해서 시공 관련해서 또 적성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뭐 혹시나 질문 같은 거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면 뭐 아직 한 시간 남았으니까요. 편하게 해주실 것 같아요. 마이크 끄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마이크 키시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거든 좋습니다. 네. 요거 시공 같은 경우에는 시공책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시공책 가지고 공부하면은 너무 많고요. 음, 그리고 이게 문제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요, 사실. 어디 음, 구석에서 가져온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아무래도 확률 높은 걸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교재 뭐 시중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어떤 거든 좋습니다. 그거 하나, 한 권이면은 딱 돼요. 뭐 여러 권 보실 것도 없어요. 한 권으로 개념 잡으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음, 풀어보시고, 하시면은 뭐, 시험 같은 경우에 크게 문제될 건 없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40점이고 하락이고 60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시공에서 점수를 좀 따 놓으셔야지 나중에 다른 과목에서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가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시공이 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음, 물론 조금 외울 게 있긴 하죠. 근데 뭐 다른 것보다 외울 게 많다고는 보진 않고요. 음. 외울 것만 아까 말씀드렸던 거 위주로 해서 중요한 것만 탁탁 외워주시고 기출문제 정리해 주시고 기출문제 만드실 때 항상 그 오답노트 만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교수님 제가 그냥 질문 하나 할게요. 시간이 좀 네, 남아서 좀 그런 건데 그 아무래도 과감하게 좀 어려운 부분이나 좀 저기 공부하는데 좀 문제 풀 때 아니면 공부할 때 시간이 없을 때 혹시 좀 이번 부분은 그냥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약간 좀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이 부분이 만약에 시간이 좀 많이 나오면 하고 시간이 없으면은 좀 이렇게 좀 스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혹시 있을까요? 네. 적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답이 나와야 되고요. 적산에서 괜히 시간 빼지 마시고 적산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스킵하세요. 넘어가세요. 음, 많아야 한 문제, 두 문제 정도인데 한 문제 정도에 푸실 수가 있겠죠. 아니면 두 문제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뭐 60점 이상이면 되니까. 그렇죠. 예, 그 정도 예. 해 주시고, 특히나 뭐 가설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볼 게 없습니다. 가설공사 음, 같은 경우는 넘어가시면 되고, 공정에서는 퍼트 CPM 외에는 크게 보실 거 없으실 것 같고, 음, 마감공사 같은 경우에 좀 외울 게 많은데, 음, 마감공사 특히나 아까 12장에서 말씀드렸던 거, 뭐 예, 도장이나 아니면은 미장, 음, 또 금속공사, 음, 이런 것들은 그냥 과감하게 넘어가셔도 돼요. 외울 건 많은데 사실 여기서 알맹이가 별로 없어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 정도만 그냥 가지고 들어가시는 게 좋고 더 이상 뭐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으세요. 예,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도 한번 하시면서 핵심 음, 포인트, 그 핵심 단어, 핵심어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그게 음. 모르는 게 낫다 그러면은 근데 과감히 스킵하세요. 여덟 문제 틀려도 상관없잖아요. 아, 네, 지금 음. 질문 하나 올라왔습니다, 교수님. 최은희 네. 하고님이요. 예. 그 채팅 한번 보실래요? 보시면은, 목공사 창호 계산 문제는요? 하고 이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예. 잠깐만요. 공유 옆에 보면 채팅 아이콘이 있어요. 네. 예. 한번 보세요. 밑에 구름 모양. 예. 약간, 1대1 과외 맞고요. 쭉 내리시면은, 목공사 창호 계산 문제는 이거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사실. 그쵸. 아, 그리고, 뭐 하나 더 드릴게.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제가 때울 텐데,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하실래요? 아, 예, 예. 그 공부할 때 여기서 크게 두 그룹이신 것 같아요. 한 분은 지금 시공 관련 일을 하고 계신 분이고, 또 다른 그룹은 시공 경험 회사에 뭐 있다고 해도 경험이 좀 부족하신 분인데요. 경험이 부족하신 분이 시공 아무래도 이 과목을 공부하려면 약간 상상 같은 걸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분들이 공부를 했을 때
좀 뭔가 도움되는 뭐 아이디어나 이런 거 없을까요? 어, 그 시공 경험이 아무래도 많으신 분들이 더 유리하긴 한데 시공 그렇죠. 경험이 없으셔도 음. 저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도 그 대학교 때 시험 봤거든요. 예, 그래도 다 합격했어요. 그리고 예, 시험 볼 예, 때 이 예, 저 공부하실 때 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핵심어 위주로 그냥 가세요. 그리고 전체적인 윤곽을 보세요. 전체적인 음. 윤곽을 보시고 그 다음에 세부 이제 개념을 아시고 난 다음에 들어가셔야지 개념 모르고 들어가시면은 뒤죽박죽 돼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그러니까 한번 쭉 개념이라는 거는 읽어보시고 좀 어떻게 이해 안 간단히 되는 것 어떻게 같은 익혀야 될까요? 경우에는 그냥 예, 예. 스킵하세요. 어, 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음, 개념.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보통 그 우리 학우님들 중에서 그 아마 배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오시면서 그래도 이제 건축 관련 전공 과목을 조금씩 들으셨을 텐데 진짜 그 우리 학우님 중에 몇 분은 완전히 건축이랑 관련된 거 없다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런 질문을 제가 좀 드렸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개념이 중요하시다는 거잖아요. 개념. 예. 네, 개념 파악이 제일 중요하고요. 아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에 몇 장씩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음, 충분합니다. 네. 하긴 그 그냥 쉬운 과목 하나 달랑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관련된 과목을 계속 들어주는 게 아무래도 좀 마지막 시험 볼 때는 도움이 되겠죠? 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금 뭐 최은여 학우님이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업이 건축이 아니거나 뭐 편입한 경우에는 뭐 좀 어려움이 있잖아, 없잖아 있는데 그런 만큼 또 공부를 열심히 좀 하셔야 되긴 해요. 실제로. 오늘 강의해 주신 그 배경철 교수님,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우리 줌 강의에 참여하신 김정희 학우님, 최윤영 학우님, 김보기 학우님, 심하라 학우님, 예, 수고하셨고요. 어떻게 공부했는지 예, 지금 감을 잘하셨습니다. 감 잡으셨으니까 올해 꼭, 아니, 내년에 좀 한 분 좀 합격하셔가지고 저희 과에 좀 경사가 될 수 있게 좀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모두 강의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예,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뭐, 배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여러분들 모두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